안녕하세요, 이문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이스토리 고3 수학 2를 오늘 이제 첫 번째 선생님과 이제 만나서 공부하는 시간인데, 선생님이 뭐 간단하게 이 강의는 어떻게 될 건지만 설명하고 바로 이제 수업을 들어갈게요. 아마 이 강의를 이제 택하신 친구들은 이 자이스토리가 이제 기출 문제에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책이잖아요. 이제 기출 문제를 조금 제대로 접근해 보고 싶어서 이제 아마 이 강좌를 선택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생각은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죠. 뭐 이 정도 자이스토리를 이제 풀겠다고 마음 먹으면 아마 거의 고3쯤 이제 됐을 테니까 이제 아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수학 과정을 다 끝내고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라서 아마 모르는 게 전부이거나 아니면 이게 처음 듣는 개념이라서 너무 어렵거나 뭐 이런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대체로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리면 이제 한 문제씩 강남인강의 강의를 열어준다고 하니까 이걸 풀어보려고 또는 어떻게 선생님이 푸나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 선생님은 일단 전체적으로 기본 개념 강의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유형이 굉장히 잘 분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유형마다 또 설명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는 너무 쉬운 거는 선생님 그냥 넘어갈게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앞에 처음에 우리 함수 극한 들어가면 2점짜리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그냥 한 페이지 하나 정도 풀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대부분은 선생님이 다 풀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번호 잘 보시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근데 선생님이 강의를 안 해줘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아마 선생님이 넘어갔으면 2점이나 아니면 3점 중에서도 제일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이 쭉 한 거의 50개 이상 나와 있는 그런 강의일 텐데, 그런 거 빼고는 선생님이 웬만한 건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거고요. 그리고 개념도 선생님이 꼭 진짜 중요한 것,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실제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개념을 좀 길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만 들을 친구들은 잘 뽑아서 들으시고요. 개념도 가볍게 한번 듣고 싶으면 아예 강좌 전체를 들어보면서 문제 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함수의 극하는 선생님은 이제 도함수의 활용 1까지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서진아 선생님께서 도함수의 활용 2부터 뒷부분을 쭉 나가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강좌에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수능을 처음 이제 대하는 그런 친구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극복해서 수능에 좀 방학 동안, 특히 방학 때 많이 볼 텐데 잘 적응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수학 2면은 수학 1도 했겠지만 뭐 이제 선택 과목 전에 공통 과목이니까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을 다 완전히 정복한다 생각 가지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전부 다 수학 2에서만큼은 하나도 틀리는 문제 없도록 하기를 기원하면서 선생님 1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 이제 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보기 전에 극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여기 이제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함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가 등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fx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고, 이 중에 어떤 한 지점을 a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이 a에 이 함수의 값이 있잖아요. x의 값이 한없이 가까울 때, 즉 다시 얘기하면 이쪽 x축으로 a 한없이 가까이 올 때 그때 x 값들 있잖아요. y 값들 있잖아요. 이 y 값들이 어디로 가는지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데, 함수의 경우에는 만약에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함수라면 이 실수의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얘로 가까이 오는 값은 얘보다 작은 쪽에서 오거나 얘보다 큰 쪽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에서 작은 쪽에서 오거나 큰 쪽에서 오는 경우의 값이 여기 지금 A에 한없이 가까이 오면 이 그림에서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 값, 요것을 선생님이 편의상 FA라고 쓸게요. A에서 함수값. 여기에 가까이 오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가까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그림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왼쪽에서 가까이 올 때 어디로 가까이 가니 물어보면 FA로 가까이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오른쪽에서 가까이 올 땐 어디로 가면 되니 마찬가지 FA로 가까이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A가 있는데 왼쪽에서 가까이 올 때 이 그래프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여기에 값이 있는데 요걸 선생님이 편의상 B라고 할게요. 요건 C라고 하면 얘는 B로 가까이 가고요. 오른쪽에서 있는 가까이 가는 값이 뭔지 살펴봐라 라고 했더니 얘는 C로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같은 값으로 가까이 가면 우리가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얘처럼 이렇게 다른 값으로 가, 왼쪽이나 오른쪽이. 이럴 때는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왼쪽에서 가까이 오는 극한을 좌극한,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극한을 우극한이라고 얘기해서 이 극한을 분류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이 좌극한, 왼쪽에서 가까이 오는 것과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좌극한이나 우극한을 오는 형태가 어떤 한 점에서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건 선생님이 어떤 그래프를 그릴 텐데, 자, 여기 이제 좌표 평면에 세 가지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여기가 A인데, 자, A로 가까이 가는 점이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A로 가까이 오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 계속 B로 이렇게 가까이 오는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오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A로 가까이 갈 때 전부 다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갈 때는 전부 다 B의 값에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의 좌극하는 B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여기 있는 거는 B보다 어떤 경우예요? B보다 큰 쪽에서 오는 경우죠. 자, 이건 어떻게 오는 겁니까? 계속 B. B로 계속, 뭐 큰 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B 값을 유지하면서 B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B보다 작은 쪽에서 B 값을 향해서 계속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나올 때 합성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하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극한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극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극한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때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극한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값이 극한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큰 쪽에서 오는지 같은 값으로 계속 가까이 오는지 아니면 작은 쪽에서 오는지 이 세 가지를 잘 명확하게 구분하고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풀면 충분히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바로 이제 유형 1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볼 텐데 똑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아마 지루하고 짜증날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겠다면 한번 들어보시고 계산이 되는 것들을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부터 해볼 텐데, 선생님이 기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문제 속에서 이제 녹여서 이렇게 한 문제씩, 거기도 이제 단원 영역별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풀어볼 테니까 꼭 그 기본 문제가 어디 있는지 궁금한 친구들은 강의의 그 리스트를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1 플러스의 극한을 물어봤어요. 자, 마이너스 1의 극한을 물어본다는 것은 마이너스 1의 왼쪽과 오른쪽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값으로 가면 그게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1 플러스는 한쪽만, 우극한만 보라 이런 얘기죠. 자, 마이너스 1 보면 친절하게 왼쪽, 오른쪽이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1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건 1이다 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 플러스는 1의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다가오는 거라서 마이너스 1이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죠? 0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림 딱 보는 순간 답이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9번부터 풀어보면, 자,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 플러스니까 요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1인데 맨쪽이라서 바로 이 값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고 이것의 함수값은 0이니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냥 보면 답이 있어요, 여기. 자, 24번 문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같은데, 자, f의 마이너스 1. 이건 그냥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함수값은 여기 새까맣게 칠해진 거. 요게 이제 함수값이죠. 그래서 답이 이건 1이 될 거고, 2 플러스는 여기 2 중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오는 거니까 요 값의 함수값이 3이 돼서 1 플러스 3 하면 4가 되겠죠. 자, 10번 문제는 이 그래프에서 자, 마이너스 1 플러스라고 있어. 자,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니까 이 값의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라고 얘기했네. 1 마이너스니까 왼쪽에서 오는 거라서 요걸 얘기하는 거죠. 두 개 더하면 1하고 0이니까 답이 1이 되겠죠. 자, 11번 문제도 자, 마이너스 1 플러스라고 해있어. 자, 마이너스 1의 플러스니까 오른쪽이야. 아,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2로 다가오는 그런 값이겠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2의 왼쪽이야. 자, 그래서 2하고 3을 더하면 답이 5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자, 12번 문제는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같은데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는 거래. 요거지. 그 다음에 2에 대해서 극한이래. 그럼 2의 오른쪽 왼쪽이 같기 때문에 저런 말이 주어지겠죠. 2에 대해서 오른쪽과 왼쪽이 이렇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전부 다 1로 가고 있죠. 그래서 3과 1을 더하면 답이 4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자, 15번 문제.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같은데 이번엔 1 마이너스라고 있어. 1이 있는데 1 마이너스. 요 값을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 플러스래. 2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값을 생각하면 되겠죠. 1하고 3 더하면 답이 4가 됩니다. 자, 17번 문제는 fx의 그래프가 또 주어져 있고 0 마이너스라고 했어. 0이 있는데 왼쪽이야.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1을 기준으로 플러스 오른쪽에 있어요. 1.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21번은 0 플러스. 자, fx 그래프에서 0 플러스면 0이 있고 플러스니까 이 값을 갖겠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면 요 값을 갖겠죠. 따라서 0과 2를 두 개 더하면 답은 2가 된다. 자, 27번 문제. 얘도 마찬가지.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에 플러스면은 0이 되겠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마이너스면 2가 되겠고. 두 개 더하면 2가 되죠. 자, 29번 문제. 자,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야. 2로 가까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1 플러스니까 여기 들어가 있겠네. 따라서 두 개 더하면 3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자, 33번. 계속해서 문제가 이제 막 건너뛰고 있는 게 보이죠? 지금 선생님이 한 페이지에 하나씩만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자, 0 플러스. 0 플러스면은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야. 2에 대해서 마이너스니까 3이 돼서 둘이 더하면 4가 되겠죠. 자, 이번엔 1 마이너스. 자, 1에 대해서 마이너스니까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2에 대해서 플러스니까 여전히 1이 돼서 둘이 더하면 2가 된다. 자, 42번 문제. 0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0에 대해서 마이너스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1 플러스니까 1에 대해서 플러스라서 1. 그래서 둘 다 더하면 2가 된다.
자, 47번 문제. 0 마이너스, 0에 대해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을 갖게 되겠고, 1 플러스, 1에 대해서 플러스니까 2를 갖게 되겠죠. 두 개 더하면 1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의 극한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극한이 있는 거야, 이게. 1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1 플러스면 3. 그래서 더하면 4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1 플러스의 극한이 있는데 이게 지금 특이하죠. x-1분의 fx. 여기서 나오지 않고 뒤에쯤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런 게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0-15는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대입하면 되고. fx도 이 그래프에서 그 지점을 찾아서 대입해서 값을 계산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1 플러스를 보면 1 플러스는 2가 되죠. 이게 2가 되고, 자, 여기는 0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니까 0을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서 얘는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자, fx는 0 마이너스에 0 마이너스니까 4가 돼야 되겠지.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가 돼서 4하고 2를 더하면 6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57번 문제. 자, 57번 문제는 이제 부등식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 봅시다. a-의 값이니까 a의 좌극한 값하고 a에 대해서 우극한 값을 비교했는데 좌극한이 큰 쪽을 찾아라. 근데 어디서 찾으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범위에서 찾으래. 그러면 마이너스 3 포함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면서 좌극한이 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직선에서는 어떤 지점을 잡더라도 전부 다 극한이 존재하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항상 같겠죠.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을 비교할 때 왼쪽이 어떤 점에서 큰 쪽을 찾아야 되니까 왼쪽이 위에 있고 오른쪽이 아래에 있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끊어져 있는 부분에서 봐야 되겠죠. 붙어 있는 데는 다 똑같아. 끊어져 있는 부분 이런 지점 있고요. 여기 끊어져 있고요. 그럼 여기 끊어져 있죠. 그 중에서 왼쪽이 큰 거는 얘는 안 되겠네. 자, 왼쪽이 큰 거. 여기랑 얘랑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거는 맞겠지. 자, 이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비교해 보면 왼쪽은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은 1이라서 이것도 안 되겠죠. 가능한 건 0밖에 없네요. A가 0이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낯선 그런 문제인데,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이런 조건이 주어졌어요. 이런 조건. 자, 일단 이런 조건은 뭘 얘기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나요? 자, 이거 보통 우리가 원점 대칭인 그런 조건을 쓸 때 붙이는 거죠. y축 대칭은 어떻게 돼요? f-x가 fx가 되는 건 이건 y축 대칭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나머지 반쪽의 그래프를 다 그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난 이걸 그대로 수학적으로 접근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쉬운 게 뭐냐 하면 이 그래프를 원점에 대칭시키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원점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러려면 여기 이제 1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야 되니까 완성된 그림은, 자, 여기서 그대로 여기 한번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얘를 대칭시켜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이제 얘 완성된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계산하면 돼요. fx 그래프가 완전히 그려졌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야. 자, 마이너스 1에 플러스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야. 2 마이너스는 이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네요.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이게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질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이제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온전히 얘만 이용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식과 f-x랑 이 fx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 이거 첫 번째 그림은 첫 번째 함수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러면 선생님이 그려볼게. 자, 0이 있고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야.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상위권 학생들한테 앞으로도 써먹을 일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설명해 줄 건데 마이너스 1 플러스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니까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가오는 함수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fx를 이쪽에서 다가오는 함수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에서 f의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fx의 그림이 아니라 f의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요걸 표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라고 하면은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값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1에다가 요 값이 1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 값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자, 1이 여기 있는데 1보다 어떻다는 얘기죠? 작은 쪽이죠. 요렇게 해서 극한을 찾아라. fx라는 함수를 1의 마이너스 쪽에서 오는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fx야. 그쵸? 마이너스 1 플러스 fx면 마이너스 fx랑 어떤 관계가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함수는 얘는 원래 함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플러스인데 이것으로 놓고 보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 1 마이너스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그럼 조금 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fx는 지금 현재 f의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fx랑 같잖아요. 그러면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fx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마이너스의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써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는 앞으로 이렇게 빼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얘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요 값은 마이너스 x라는 것은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얘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얘를 구할 때 얘를 이용해서 1 마이너스인 쪽의 함수값을 찾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자, 1에 대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오는 건 어떻게 돼요? 1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요것으로 가까이 가는 이 값은 1이에요. 1. 그런데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요렇게 구하는 방식.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갔을 때 헷갈리지 말라고 선생님이 수직선에서 한번 나타내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마이너스는 뭐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있으면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이건 그래프 그리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해결한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 등식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값을 계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다. 이거보다 나중에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문제로 이게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 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유형 두 번째, 함수의 극한값의 존재. 함수의 극한값의 존재는 선생님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A예요. 자, 이게 fx라고 합시다. 이건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죠. 자, 또 하나 그릴 거야. 그러면 여기 구멍을 뻥 뚫어서 이걸 A라고 해볼게. 이건 A에서 극한이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죠, 이것도. 왜냐하면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거랑 어때요? 서로 같죠? 함수값이 없다고 해서 가까이 가는 게 다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함수값이 있으면서 그 함수값으로 가까이 가는 경우고, 얘는 함수값이 없어도 이것의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요 극한이 존재한다는 걸 이것으로 구분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것의 값과 이것의 값이 일치하면 됩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우리는 이게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여기 문제들도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외에 다른 걸 여러분들한테 뭐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9번 문제를 살펴보면 이런 그래프를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가 존재한다. 자, 1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1에서 좌극한은 -2인데 우극한은 0이야. 아니네.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가 존재한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2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니? 이렇게 물었어요. 2에서 구멍이 뻥 뚫려 있지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까이 가는 건 똑같잖아. 그치? 왼쪽, 오른쪽이 가까이 가는 건. 그치? 1로 가까이 가죠? 그래서 이거는 맞네. 자, 마지막. -1에서 1 사이에 a가 있대. 자, 그러면 a가 요 사이에 있는 거야.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있을 때 여기 a 중에서 fx가 존재한다. 이것이 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좌극한, 우극한이 다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다 좌극한, 우극한이 어때요? 같은 거다. 그래서 얘도 맞다.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자, 60번 문제. 자, 이제 구간을 나누어 둔 함수에서도 x가 1이 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살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또 그러면 얘가 1로 나눠져 있어야 의미가 있을 텐데 1로 진짜 나눠져 있죠. 자, 선생님이 1로 나눠져 있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건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게 2의 극한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다항함수잖아요. 그렇죠? 다항함수는 모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래프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는. 굳이 여기서 극한이 존재하는지 마는지 따져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즉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fx하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일 때 fx가 같으니 같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 플러스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1 집어넣으면 8이 될 거고 1 마이너스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네. 2 플러스 k 따라서 k가 6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해주면 되죠. 자, 61번 문제. 자, 다음 그림은 fx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0부터 5까지 k 값이 있을 때 x가 k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k 값에 대해서 이 구간 안에 있는 k 값에 대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는 거. 이거 찾는 거죠. 그러면 0에서 5 사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그래프만 살펴보면 되고 그게 끊어져 있긴 끊어져 있는데 하나의 값을 가지 않게 끊어져 있는 걸 찾는 거죠. 자, 여기 다 연결되어 있고 끊어져 있지만 이건 좌극한 우극한이 같죠. 극한값이 존재하고 여기 끊어져 있는데 요건 안 되겠네. 그렇지? 다르잖아. 자, 여기 끊어져 있는데 얘도 다르네. 그렇지? 따라서 가능하지 않은 것은 2하고 3이니까 두 개 더하면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유형 세 번째 간단한 함수의 극한값인데 뭐 함수가 일단 여러분들 선생님 계속해서 뒤에 가서도 이제 다루겠지만 여기선 우리가 수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 가장 대표적인 게 다항함수거든요.
다항함수라는 함수는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쭉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fx 하면 여러분이 배우는 함수에서는 수투 과정에서는 전부 다 다항함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항함수만 배운 게 아니라 이 밖에 함수를 또 배운 게 있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다항함수 빼고 유리함수 이런 거 배웠죠. 유리함수. 이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또 뭐 배웠어요? 무리함수 배웠어요. 무리함수. 다항함수를 제외하고 특별하게 배운 게 있다면 얘 두 개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나가면 뭐가 나오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나올 수 있어요. 수학 1에서 배웠던 거. 삼각함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수학 1에서 배운 지수함수, 로그함수와 삼각함수의 극한은, 그런 함수의 극한은 미적분에서 다루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이 수투에서 다루는 함수는 이 두 가지랑 다항함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수투 문제에서 극한을 물어보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게 나온다. 문제가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극한의 개념은 정확하게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사실상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그려보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다 이렇게 붙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지 안 같은지 찾아보는 건 너무 쉽죠. 그래서 문제에서 사실상 계산을 할 때 이 극한값을 계산하라는 얘기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FA라고 써져 있죠. 그 함수, 주어진 함수에 그냥 그 숫자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로 해결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기본 문제로 다시 살펴보면 x가 2로 가면 분모는 뭐가 돼요? 3이 되죠. 분자는 2는 4 더하기 2 해서 6이니까 답이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62번에 몇 개 이제 그것도 이제 건너뛰면서 가져왔는데 다음 함수 집어넣으래. 0 집어넣으면 0, 0, 3이니까 요건 답이 3이 되겠죠. 63번. 요건 2를 집어넣으래. 2의 제곱은 4고 4 더하기 5 하면 9. 자, 이번에 2를 집어넣어서 분수 형태로 나타내. 암산으로 되죠. 분모는 1, 분자는 2는 4, 4 더하기 7 하면 11. 이렇게 쓰란 얘기고. 무리함수 마찬가지. 0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루트 9 나오지. 3. 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요게 9분의 1이 된대.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운 미정계수의 결정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 미정계수의 결정의 경우에 대부분의 것들은 0분의 0꼴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x가 1로 가까이 할 때 분자가 어디로 가요? 분자가 2로 가죠. 2. 그러니까 이거는 0분의 0꼴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얘가 2로 가?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될까? 9분의 2가 되려면 얘가 18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1이 18이니까 a가 16 이렇게 쓰면 되죠. 또는 아예 1을 집어넣어버려? 여기 1 집어넣으면 남는 게 분모가 a 플러스 2분의 2가 이제 9분의 1이 되는, 그래서 9, 2, 18하고 a 플러스 2가 돼서 이게 a가 16이 되는 걸 이런 방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0이 분모나 분자에 0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극한값이 존재하는 케이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네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꼴인데 가우스가 나오면 왠지 이제 긴장하고 떨리고 이건 내가 봐야 될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함수잖아요. 그렇죠? 가우스 꼴이 들어가 있는 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가우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가우스 함수. 근데 이제 수능에는 이 가우스 함수가 선생님은 안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유형으로 분리해 놓은 건 혹시 이런 거 나오면 떨지 마라,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준 것 같아요. 실제로 수능에는 가우스 함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 절대값 함수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꼴에 대해서 그냥 기본 개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우스 함수라는 것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가우스 1.2다라고 얘기하면 수직선상에서 정수들을 다 그리는 거야. 그래놓고서 1.2를 딱 찍는 거지, 여기다가. 1.2. 그러면 얘 왼쪽, 얘보다 작거나 같은 값, 뭐가 돼? 요거는 1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 뒤로 더 나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이런 정도 값을 찍었대. 그러면 가우스 마이너스 1. 저게 한 3 정도 된다고 해보자. 어쨌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거지. 그럼 요것에 가우스를 취했으면 요것의 왼쪽에 있는 값을 택해라 이런 얘기야. 무조건 왼쪽 걸 택하면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 너무 쉬우니까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 욕망이 수학자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가우스 X가 만약에 어떤 자연수 N이라면 그 자연수 N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X의 범위가 궁금한 거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왼쪽에 있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가우스 X가 3 이렇게 썼어. 그럼 가우스 X가 3이라면 하나, 둘, 셋, 뭐 2, 3, 4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수직선에서 3이 되려면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3인 거야. 왼쪽에 있는 게. 그러면 이 3보다는 어때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거꾸로. 그래서 3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4가 되면 어떻게 될까? 4. 4는 그 자체가 정수잖아. 그러니까 4가 되면 4가 될 텐데 3점 얼마인 것들까지는 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x가 3 이상이고 4보다는 작다라는 것으로도 여러분들 쓸 수 있어야 된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자, 만약에 가우스 x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 가우스 x의 제곱이 얼마인지 궁금한 것은 이건 뭘 먼저 하라는 거야? x제곱을 먼저 하라는 거야. x제곱 계산한 값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생각하고 거기다 가우스를 취하면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왼쪽에 있는 건 얼마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자, x를 한 다음에 가우스를 취하고 제곱했어. 이건 이미 x에 대해서 가우스를 취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수에다 제곱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되게 중요한 팁을 선생님 하나 줄게요. x가 만약에 1 플러스로 가라고 했어. 그래 놓고선 가우스 x 이렇게 썼네? 요거랑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가우스 x 요것의 차이에 대해서만 좀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1 플러스라고 했어요. 1 플러스. 그럼 1보다 어떤 거죠? 조금 큰 거지. 그럼 수직선에서 1보다 조금 큰 수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야, 무조건. 대신에 2랑은 가까이 있지 않는 1에 아주 가까운 오른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1보다는 어때?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럼 이건 1인 거야. 1.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마이너스라고 했어. 자,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마이너스라면 이게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이쪽에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있겠어? 마이너스 3이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 얘보다 왼쪽에 있는 최대의 정수를 물어보는 거잖아. 요거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여기에 문제들을 극한으로서 잘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풀기에 좀 어렵지 않았을까,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같이 한번 문제 볼까요? 자, 70번 문제인데 70번 문제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 찾으라고 그랬어. 자, 절대값이 들어있어. 절대값이 들어있는 건 어떤 안에 다항함수가 저기 x 플러스 1로 들어있기 때문에 저건 직선인데 거기다 절대값을 취했어. 그럼 절대값을 취했다고 해서 이 직선이 어디가 하나 부러지거나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불연속이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 극한을 구하라고 그러면 이건 무조건 오케이야, 오케이. 무조건. 실제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잖아. 그렇지? 무조건 성립하게 돼 있어, 이건.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뭐 이걸 굳이 된 이유는 너희들 혹시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다가올 때랑 오른쪽에 다가올 때 둘 다 0인지 아니?
이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에 우극한 값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가는데 만약 좌극한 값이 절대값 x 플러스 1로 썼을 때 너희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걸 또 물어보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물어보거나 이 식을 물어보거나.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라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수니까 마이너스 0. 얼마겠지. 그거랑 1 더하면 어떻게 되니? 양수야, 양수.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을 그대로 풀어서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래 여전히 0이거든?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잖아. 앞에서 했었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래? 마이너스 1보다 좀 더 작아. 마이너스 1. 얼마야? 그거랑 1 더하면 당연히 음수지. 그럼 얘네들은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거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래도 0이야. 그럼 같잖아. 자,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여기서는 니은 디귿을 보니까 요거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럼 니은은 2니까 어떻게 돼야 돼? 자, 이런 문제면 리미트 x가 2 플러스일 때 이 식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뭐가 인수분해 되지. 자, 2 플러스면 이게 절대값이 어떻게 될까? 양수지, 절대값 아니. 그러면 x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고. 그래서 약분하면 1 남고 2 집어넣으면 얼마니? 4분의 1이다. 요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2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긴 똑같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를 쓰시고 이 마이너스 2가 뭐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약분하고 2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서 얘는 안 되겠구나. 얘는 같지 않구나. 그쵸? 그래서 니은은 안 돼. 탈락. 자,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은 이게 4일 때 가우스 x를 취하고 제곱을 하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x가 4 플러스일 때랑 리미트 x가 4 마이너스일 때 가우스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4 플러스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4보다 조금 큰 거야. 그럼 얼마야? 그냥 4잖아. 근데 이건 4보다 조금 작아. 3. 얼마겠지? 3.9999 얼마겠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라고? 얘는 3이야, 그냥 3. 그럼 그거를 제곱하래. 자, 분모는 4를 집어넣었으니까 무조건 8이 되는데 얘를 집어넣어서 제곱하면 16이거나 또는 8분의 얘를 집어넣어서 제곱하면 어떻게 돼? 제곱이잖아. 9가 되지. 같아요, 달라요? 얘네는 다르다. 따라서 얘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70번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건 그래프로도 되는데 얘네들 그래프가 안 그려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71번 문제. 자, 극한값 ABC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찾아봐라. 자, 그럼 뭐 이것도 마찬가지 가우스가 들어가 있네. 자, 근데 친절하게 하나만 하래. 0 마이너스야. 0 마이너스면 0보다 조금 작아. 0 마이너스 0.0001 뭐 이렇게 돼. 그렇죠? 0보다 조금 작으니까 마이너스 0.111, 0.0001 그 정도 되겠지, 그치? 0보다 조금 왼쪽에 있는 거야. 0보다 왼쪽에 있는 거니까 그것의 가우스 값은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긴 0이야. 그럼 마이너스 1분의 A 0이네? 0이죠, 0. A는 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야. 0 마이너스면 이게 얼마겠어? 2에서 조금 더 빼는 거야. 1.9999 얼마겠지? 자, 1.999 얼마니까 얘는 뭐야? 1인 거야, 1. 그리고 여기는 0 집어넣으면 2고, 2분의 1이네, 얘는. 자, 0 플러스야, 0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1에 대해서 0 플러스를 더한 거잖아.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쪽이지. 자, 다시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0 플러스를 더하래. 그럼 얘보다 조금 더 큰 쪽, 이쪽에서 다가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무조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도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면 여기 1이야. 그래서 제일 큰 게 C, 그 다음 B, 그 다음 A. 이런 순으로 대소관계를
설정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야, 함수가 되게 복잡하지, 그치?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fx가 가우스에 x제곱이 들어가 있고 또는 마이너스 ax, 가우스 x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저건 분명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일 때 fx 값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일 때 fx 값이 같다 이런 얘기잖아. 그쵸?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라면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요건 제곱 먼저 하는 거지. 자, 마이너스 2 플러스면은 대략 어떤 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더 커야 돼. 자, 잘 이해가 안 되면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999 얼마의 값을 갖는 거겠죠. 그렇죠? 그걸 제곱하래. 제곱.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거 제곱하면 그냥 단순히 1.9의 제곱 정도 하면 돼. 3.919 9981 19 3.61이네요. 61. 아무리 뭘 해도 3보다는 4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3점 얼마라는 거야. 요게 3점 얼마야. 3점 얼마. 그럼 결국은 제곱해서 3점 얼마인 것에 가우스를 취해라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3이죠. 3. 그래서 얘는 3이야. 얘는 3 빼기. 이건 가우스 취하면 뭐 마이너스 1.99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겠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2a.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2보다도 더 작아. 마이너스 3. 요쯤에 있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뭐로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2.111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돼. 그냥 마이너스 2.1 정도로 생각해도 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1, 그 다음에 42, 4.41이네. 제곱하면 이렇게 돼. 그러면 4.41의 값의 가우스를 취하면 얘는 4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 마이너스 2.1이면 요게 가우스 취하면 마이너스 3에 해당이 되잖아. 여기에서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a 하면 플러스 3a 가 된다. 자, 따라서 요거 넘어가면 a 남고 요거는 a는 마이너스 1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fx 값을 다시 한번 구하래.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극한을 구하라는 거야.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의 fx를 계산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수직선 선생님이 그려줄게.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야. 왼쪽에서 오는 거지, 그치? 그럼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1.1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그죠? 여기 가까운 거. 그럼 마이너스 1.1에 제곱을 하면 제곱하면 1.21에 해당이 되니까 1.21에 가우스 취한 거야. 그럼 1이죠. 1 빼기. 저거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a는 그 다음에 얘 가우스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 그럼 가우스 취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1 더하기 2 뭐 마이너스 2 하면 뭐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답이 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a 값을 구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운 좋게 맞춘 친구들 있을까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마지막 여기까지 계산한 게 답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함수의 극한으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되게 좀 따라올 만한가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신에서는 좀 선생님들이 혹시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수능에서는 뭐 이런 건 절대 나오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A73번부터 104번까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